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아침입니다. 마포 포럼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의원 60여 명이 만든 모임이죠. 이 마포 포럼에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원희룡, 어제는 오세훈이 각각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강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쯤 되는데요. 하나는 확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보수 우파에서 이제 중도층까지를 묶어내야 이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주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보수가 집권할 것인가가 주제였고요. 보수 우파에서 중도로 확장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 경선제, 국민들로 손으로만 뽑든지 그 후보 선출 방법을 완전 국민 경선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요즘 나오는 미스터 트롯 방식 그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각자 지금 두 사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실력 있는 보수, 공정하고 실력 있는 보수를 내걸었다. 공정하고 실력 있는 보수로서 보수의 기존 가치관을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중도층으로 많이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오세훈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원탁회의를 만들자. 이름은 국가정상화 비상회의라고 이름을 자기가 지었는데, 야권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이는 원탁회의를 만들자. 여기에는 안철수, 지금 홍준표 밖에 있는, 어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김태호 의원도 있고요. 이래서 자기는 5명이 하겠지만 앞으로 7명, 8명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게 이 야권 후보들이 지금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옳은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은 정말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이지만 이 확장성이 꼭 필요하다. 저는 더 나아가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유권자들까지도 모두 안을 수 있는 포용성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정당 또 대선 후보라는 건 일단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권, 승리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을 때 또 이 지지자들을 한 팀으로 모을 수가 있고 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법이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세훈이 어제 얘기한 야권 대선 후보 원탁회의, 전 이게 좀 논의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지금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안철수 외에는 큰 존재 가치는 없고요. 국민의힘 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갖는 한계, 또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로 비춰볼 때 여러 가지로 제약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당 밖에서 지금 원탁 회의니 지금 마포 포럼에는 앞으로도 홍준표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오고 다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국민의힘을 넘어선 당 밖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야권 후보들도 이제 슬슬 몸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해야 되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괜찮은 부분이다. 이 원탁 회의를요, 이렇게 저는 한번 의논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활약에 지금 속 시원해하고 통쾌해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과 최재형으로 몰리는 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는 윤석열, 최재형도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기존의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그런 국민들의 기대, 그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다. 지금 지지율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해서 지금 언론의 노출이라든지 힘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갖는 한계성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조금 독선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혁의 방향 쪽으로, 또 자기 쪽으로, 김종인 자기 위원장 자기로 이 메시지를 독점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것도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물론 있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당내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끌고 가려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 밖에서 야권 후보들이 전체가 한 팀으로 모여서 정말 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또 그쪽으로 힘이 좀 쏠리게 하는, 여론의 집중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독선, 또 위선, 이렇게 불공정,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내리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품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야권의 구심점이 없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만한 야권의 구심점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대안 세력에 대한 기대로 이 여러 가지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아쉽다. 또 이거 뭐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야당 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기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언제나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야당복, 야권의 차기 대권을 창출해낼 만한 어떤 구심점이 없다라는 부분이 민주당 외부적인 요인이라면요, 민주당 내부적인 요인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뭘 잘했길래 아직도 30대, 40대 또는 뭐 호남, 이런 굳건한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소극적으로요, 야당이 뭐 잘 못하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뭘 잘하는가, 뭘 잘했는가 라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여야 두루두루 취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이 그 평가는 어떻든 간에요, 민주당 내부 스스로는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위선적이긴 하지만요, 어려운 계층, 어려운 지역에 쇼라고 하더라도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이 자기들의 그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에요, 정청래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죠. 자기들의 팔 다리를 자르는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나름대로의 개혁을 해왔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요,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한 얘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은 어제 마포 포럼 강연했어요. 자신을 이제 대권 선언을 하면서 자신은 그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자주 실패 사례로 거론을 하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그 무료급식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자신의 실수였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륜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본다. 그 경륜을 활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미스터 트롯 방식이 좋겠다.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고 그 경쟁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요. 또 원탁 회의를 지금 조금 일찍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완전 경쟁, 처절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치인들이 할 몫이 아닌가 하는 대목,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세훈이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지는 다음 문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소아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일단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또는 야권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지난주에 원희룡은 이 마포 포럼에 나와서 이제
1+1 전략을 내세웠죠. 보수와 중도를 하나로 묶는, 원팀으로 묶는 1+1 집권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자기는 원희룡 모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이 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집권 전략을 세운다면 성산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모델이라고 이름을 정했지만 이 중도와 보수를 하나로 한 팀으로 묶는 이 방법은요, 꼭 내가 원희룡이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아도 좋다, 다른 사람이 되어도 좋다. 하지만 원희룡 모델인 만큼 원희룡이가 가장 적절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자신을 이제 좀 내세웠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이때까지 자기는 정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지금의 민주당 쪽에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이기는 후보였다. 또 능력 있는 후보다. 원희룡 능력 있죠. 저도 같은 이 동년배고 한데 시험도 잘 쳤고요. 제가 사석에서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정치는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곤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보입니다. 또 원희룡은 어릴 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다가 이 발을 다치기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아주 어려웠던 어린 환경을 보냈다. 자기가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례인데 지금 용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듯하게 정치 생활을 해왔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자기처럼 설화가 없었던 정치인이 있느냐? 자기는 공격당할 게 없다. 또 자기가 제주도가 본터기 때문에, 본 고향이기 때문에 영호남을 비롯해서 충청, 강원, 전국을 자기는 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것도 내세웠죠. 가장 핵심은 1+1, 보수와 중도가 한 팀이 돼야 이길 수 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나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들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야권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원탁회의 부분은요, 그 이름이 무엇이 됐든 형식이 어떻게 됐든 이 차기 야권 전체에서 차기를 꿈꾸는, 차기를 생각하는 이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지금 좋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꾸 판을 깔아달라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이 정치 지도자는 스스로 판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그 자기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 그 창의적인 그 행동들이고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가 5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저는 8명, 9명, 10명도 좋다라고 봅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보셨다시피 후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다. 그 단점들이 모여서 희석이 되고 장점은 더 부각되면서 마지막에 국민들의 정말 희망을 받는, 기대를 받는 스타가 탄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얘기를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댓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